21세기 액션 영화의 기틀을 새로이 마련했던 제이슨 본이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크나이트가 블록버스터의 판도를 바꾼 영화라면 제이슨 본 3부작은 액션 영화이자 첩보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합니다. 연출과 촬영 및 편집을 비롯한 스타일에서도 그렇지만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야기와 주제를 곁들이면서 비평과 흥행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이슨 본 3부작은 로버트 러들럼의 소설이 원작이지만 일부 설정과 캐릭터를 제외하면 별개의 작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작의 경우는 1980년대에 출판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으니 달라진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야기를 각색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제작자와 감독 모두 21세기의 현실과 부합하는 이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영화가 바로 타락한 집단에 의해 유린당하고 도구로 악용되는 개인을 다룬 지금의 제이슨 본 3부작입니다. 이것은 제임스 본드와 제이슨 본을 같은 첩보 영화면서도 상반되는 지점에 놓은 계기로도 작용했습니다. 유명한 사실이지만 제이슨 본은 많은 면에서 제임스 본드를 역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제이슨 본과 제임스 본드의 가장 큰 차이라면 폴 그린그래스의 말대로 제이슨 본은 외부자고 제임스 본드는 내부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임스 본드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외부의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요원입니다. 반면에 제이슨 본은 정부기관 소속의 요원이었지만 집단을 배신하면서 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스카이포를 보면 이런 차이가 영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도입부에서 제임스 본드는 임무 수행 중 머니페니가 쏜 총을 맞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에미 자신을 소모품처럼 취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6가 테러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복귀합니다. 정부기관에 소속된 요원으로서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예전에 똑같은 꼴을 당한 탓에 M에게 앙심을 품은 실발을 저지했습니다. 그를 동정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의무를 다한 M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 본은 다릅니다. 제이슨 본도 국가에 충성하려고 트레드스톤에 자원했다는 것이나 소모품에 가까운 존재로 치부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제임스 본드와 같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본은 끝내 집단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궁지에 몰립니다. 제임스 본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따른다면 제이슨 본은 그래서 집단으로부터 이탈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제임스 본드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당시는 정치적 이념이 충돌하면서 크게 둘로 나뉜 진영이 극명하게 갈등하던 때입니다. 개인보다는 집단, 즉 국가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장장 50년이 흐른 지금에까지 이 논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젠 개인이 집단을 위한 도구로 취급되거나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동안 집단의 그릇된 논리에 의해 무고하게 휘둘리고 희생된 개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갈등을 제공하는 것도 알고 보면 같은 바탕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21세기를 지배하는 가치 중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자본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죠. 카지노 로얄과 퀀텀 오브 솔러스, 그리고 제이슨 본 3부작을 보더라도 집단과 개인을 타락시킨 건 돈이었습니다. 본 슈프리머시에서는 돈의 눈이 먼 에봇이 제이슨 본으로 하여금 방해자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CIA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제거했지만 그 전에 트레드스톤과 블랙브라이어로 무엇을 진행했는지는 마지막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형태로든 자국의 이득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것만은 명백합니다. 제임스 본드가 비판을 받는 원인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이슨 본의 등장으로 제임스 본드도 변했다는 얘기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액션 스타일을 많이 가리키지만 진짜 큰 영향을 받은 건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와 시리즈의 정체성입니다. 단적인 예로 카지노 로얄을 시작으로 제임스 본드의 내면을 깊이 다루기 시작했고 냉전 시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때로는 지나치게 허무맹랑했던 영화가 차츰차츰 달라진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오리지널 팬과 새로운 팬의 반응이 갈라지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제임스 본드는 자신의 임무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인데다가 남의 나라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제임스 본드를 두고 제국주의자라고 비판하는 빌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또는 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가를 위해서든 자신의 광적인 집착을 위해서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면에 제이슨 본은 집단이 아닌 개인의 양심과 자각을 따라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 때문에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집단과 제임스 본드의 태도가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임스 본드 또한 마냥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당연히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그 누구에게라도 중요합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기되는 건 제가 종종 하는 질문인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제임스 본드에게는 최소한의 명분은 있습니다. 제이슨 본 3부작의 인물들과는 달리 제임스 본드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선과 정의를 수행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더 치밀하고 영악하면서도 실체는 불투명한 악당들과 싸우죠. 특정 국가를 근거지로 삼아 정치적 이념으로 대립했던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스카이폴에서 청문회를 통해 추궁받던 M이 정보부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필요하다고 했던 연설이 감동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싸우는 과정은 현실적인 한계와 부닥친다는 걸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적인 면죄부로 내세우는 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얼티메이텀에서 CIA 부국장이 블랙브라이어의 필요성을 내세운 논리도 같은 것이니까요.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빈라덴을 사살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제임스 본드와 제이슨 본은 국가주의와 개인주의의 대립으로도 나타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를 제공하는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와 달리 제이슨 본이 속한 집단은 자국의 이득을 위해 정치적 계략을 꾸미는 걸로도 모자라서 방해가 되는 인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암살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사욕을 채우려고 제이슨 본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슨 본 3부작은 그런 집단의 개인의 의식과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를 빼앗겼던 남자가 그것을 되찾으려는 길고도 험한 여정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곧 개봉하는 영화의 제목이 제이슨 본인 것은 여전히 이 남자가 데이비드 웨버로서의 자신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다는 것을 천명한 셈입니다.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죠. 제이슨 본과 제임스 본드의 영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보여주는 사람은 M과 파멜라입니다. 제이슨 본 3부작에서 개인의 희생을 유도하고 악용한 자들은 M과 파멜라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M은 국익을 위해 범죄자를 묵인하라는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요원을 소모품으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를 위해 부득이하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M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스카이폴의 결말에 이르러 M은 죽습니다. 마치 자신의 원죄를 안고 가는 형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파멜라의 경우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본질을 잊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죠. 끝으로 전 지금 제이슨 본이 옳은지 제임스 본드가 옳은지 양자택일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두 영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 중 무엇을 따를지는 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조직에 속한 이상에는 M이나 파멜라 같은 인물이 존재할 수 있을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한다면 제가 너무 비관적인 걸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걸까요? 제이슨 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싶어서 자원했지만 결과는 자신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트레드스톤을 주도했던 박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맞다고 대답했으나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와 국민일까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고민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둘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될지 고민부터 하고 현실에 적용했으면 합니다.